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빈, 우리가 영어로 비엔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비엔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원래 의미는 이제 여행자나 탐험가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뭔가 표시해 놓은 거를 랜드마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1위. 인구가 900만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알프스라는 말은요, 높고 하얀 산이에요. 그때 등장한 춤곡이 바로 왈츠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이게 부자죠. 근데 라제츠키 마치가 왜 나왔냐? 왈츠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렇게 행진곡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라제츠키죠.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장군인데. 자, 다시 랜드마크로 돌아와서 비엔나 랜드마크가 뭘까?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최고의 상품은 모차르트예요. 이 모차르트 동상인데, 이 동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차르트 그 자체죠. 오스트리아 문화상품 중에서 모차르트만큼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없고, 또 모차르트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음악의 최고의 정점은 베토벤이라고 하지만 그냥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음악은 뭐 애들도 연주할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이제 음악적인 실력을 가름하려면 모차르트 곡을 쳐보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곡이 또 모차르트 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차르트예요. 어마어마하죠. 뭐 1년에 4천억인가? 4천억 이상을 벌어들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 1조는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때문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려고, 모차르트 초콜릿 사려고, 모차르트 집 생가 투어하려고, 모차르트 살았던 집을 가고, 하여튼 뭐 모차르트에 관련된 뭐 티셔츠 사고 컵, 하여튼 모차르트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오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겠죠. 실제로 뭐 이런 모차르트 탄생지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년 이제 8월에 짤츠부르크 음악제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모차르트 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짤츠부르크 음악제. 그 유럽 탑 클래스 음악제죠. 뭐 3대 음악제 하는데, 하여튼 유럽 3대 음악제 하면 다른 나라 도시는 좀 바뀌는데 짤츠부르크는 그대로예요. 비엔나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중심이 돼서 하는데 완벽하죠. 그래서 빈필이 연주하는 걸 들었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연주한다 그러면 혹시 삑사리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빈필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줘요. 완벽!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북쪽의 로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짤츠부르크, 소금의 도시죠. 짤츠, 소금, 부르크 성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유럽에서 뭐 살고 싶은 데 있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하죠. 이제 어디 살고 싶은 데 있어요? 없어요. 짤츠부르크는 살고 싶어. 그림으로 봐선 몰라요. 가보면 그 느낌이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성에서 내려다본 거죠. 저 짤짜강이 흐르고요. 그다음 뒤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평원 같은데 이렇게 평화스러운 모습, 알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그 뮤지컬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1년에 뭐 수십 번 하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 배경이 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모차르트 도시이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리고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골목, 상인들이 이렇게 옛날에 무슨 걸 파는지, 뭘 파는지 알리기 위해서 연철로 이렇게 뭐 신발 파는 집이면 신발 만들고, 옷 파는 집은 옷 이렇게 재단하는 가게하고 이렇게 한 간판이 걸려져 있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리인데, 저런 골목 9번지에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인 콘스탄체가 두 번째 재혼을 하는데, 아내인 콘스탄체가 재혼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판사죠, 판사. 그래서 남편한테 모차르트의 그 전기를 좀 써달라 해서 써가지고 판 수익금으로 만든 동상이죠. 자, 모차르트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는 곡이 굉장히 많죠. 뭐 오페라 마술피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피가로의 결혼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주는 곡을 고속으로 받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곡을 너무 많아서 모차르트가 35살을 살았잖아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그러면은 30년 동안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똑같이 그린다고 하면 그 35년 내에 못 한대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거를 속기로 그냥 음악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차르트는 너무 미스테리하고 천진난만하고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곡이 있어요. 모차르트가 죽기 그 2주 전에 만든 곡인데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클라리넷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잘 만들지 않는데 자신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이 하나 있어요. 모차르트 자신한테. 안톤 슈타틀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클라리넷을 너무 잘 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비록 자기한테 사기를 쳤지만 만들어준 게 클라리넷 협주곡인데 그 이 악장 되게 유명해요. 이 곡을 공연장에서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리넷 주자가 많지 않아요. 클라리넷 주자.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비엔나에 가면 한 9개월 동안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데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클라리넷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분의 소리를 비엔나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아주 그냥 정말 감동이죠. 그래, 모차르트 하면은 이제 뭐 멋있게 죽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구덩이 속에 5명이 묻히는 구덩이 속에 그냥 던져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르죠 지금도. 왼쪽에는 이제 베토벤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슈베르트입니다. 베토벤의 광팬. 죽을 때 반드시 베토벤 옆에 묻혀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던, 처음에 묻혀진 자리에서 묘지를 이장했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베토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엔나의 역사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의 군단이 있었던, 로마의 그 변경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이제 만든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당시 이제 천년두가 퍼져요. 내부에 천년두가 퍼지니까 그 내부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침입에 들어오잖아요. 게르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방에 나가서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이렇게 관리하러 간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화 속에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들이 죽이는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그 군단이 지금 비엔나의 시내 군단이 세웠는데 이게 빈 도보나입니다. 빈 도보나. 비엔나 시내 중심 왕궁 앞에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굉장히 깊죠. 벽돌로 만든 로마 시대의 그 도시 다 메웠어요. 그 위에 만들었어요. 비엔나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비엔나에서 거기 죽었어요. 그래서 비엔나 역사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 비엔나는 이제 십자가 원정의 통로로서 이렇게 커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내려가려면 육로로 내려가려고 하든 해로로 내려가려고 하든 비엔나를 통해서 바다로 가고 비엔나를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비엔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되게 커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엔나로 이상하다 하는데 비엔나를 거쳐서 갔어야만 됐어요. 터키군이 올라온 거 보면 알잖아요. 1684년도에 비엔나 2차 전투 때 그렇게 올라와서 싸운 거죠. 이런 모습이 돼 있었죠. 이런 모습. 그 가운데 이제 뭐 성당이 있는 거는 유럽의 모든 도시가 다 이제 그렇고요.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옛날 그림은 이렇게. 옛날 사람들 되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꼼꼼하게. 여기 이렇게 다니브 지류가 흐르죠. 다니브 강은 저 멀리 흐릅니다. 저 멀리 이렇게 흘러갔어요. 지류가 흐르고 요 옆으로도 비엔나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강이 쫙 흘러가고 여기 보시면 산이 쫙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완전 명당이죠. 아주 이 비엔나 숲으로 해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나중에 요 성벽을 이제 없애는 일을 합니다.
1880년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럽에 아주 뭐 새로운 그 1880년대 하면은 그냥 1866년도 뭐 병인양요, 1871년도 신미양요 하면서 우린 그런 시대인데 여기는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도시 하나하나를 그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지도로 만든 건데 입체 지도죠. 여기가 이제 성벽에 있었던 부분인데 빨간색 부분은 이제 옛날 굿이가지고 이 부분을 허물러서 비엔나 대 링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1880년대. 예. 합스부르크의 그 유명한 황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에 국회의사당, 박물관, 새로운 왕궁, 오페라 하우스, 뭐 대학교, 시청사, 왕궁, 뭐 그다음에 여기 그 시립공원부터 해서 엄청 만들어요. 증권거래소, 대학교, 예. 한 번에 만들어요, 한 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이렇게. 돈이 뭐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비엔나가 이제 다른 도시 파리나 이런 데는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비엔나만 사람들이 몰리고 비엔나가 이제 꿈의 도시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비엔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게 하여튼 만들기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짤츠부르크에서 한 34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의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게 기둥들,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서 세웠는데 그 유명한 그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유명한 이제 정치인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도 정치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당을 만들었는데요. 이미 130년 전에 7개 국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17개 국가를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가. 17개 국가.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7개죠. 7개 통역했어요. 아니 일본 같으면 뭐 우리 언어 없어버려가지고 그냥 예? 내선일체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시대인데 그때였잖아요. 그때인데 여기는 통역을 했어. 각 국가의 국회의사당에 각 국가의 대표를 다 불러다가 하죠. 그래도 독립해서 그 국가의 대표 국회의사당의 의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매년 여름 이런 데 보면 뭐 이거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시청사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여름에 2달 동안 필름 페스티벌을 합니다. 유명한 공연들을 했던 것들을 필름으로 보여줘요. 엄청 큰 스크린으로. 이거 이외에도 무료 공연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전 세계 각국의 음식들 갖다 놓고 저기에 거대한 그 스타디움 같은 이런 그 의자들 갖다 놓고 이제 봐서 이제 한여름 밤을 즐기게 만들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오페라를 밖에서 봐라. 오페라를 밖에서 봐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예. 그냥 지나가다가 오페라 좀 볼까요?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비엔나죠. 비엔나는 그런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 딱 모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걸어서 기분 좋은 도시인데 살짝만 걸어볼게요. 이제 요거 링거리고 이렇게 트램 타다 이렇게 트램이라고 하는 노면 전차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걸으면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에요.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쌍둥이 건물이죠. 무슨 조선 총독부 건물이 딱 2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신왕궁인데 여기도 다 박물관이에요. 무지막지한 박물관. 여기 다 박물관. 정말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 우와! 진짜 여기만 보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골목골목이 다 이제 역사적인 장소들이고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곳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제 신왕궁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이제 링거리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코끼리처럼 생겨서 하얀색 코끼리. 굉장히 놀림감을 많이 당했죠. 뭐 무지무지한 건물이니까. 근데 왕들이나 합스부르크 집안 사람들은 살지 못했어요. 살기 전에 망해버렸으니까. 1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1917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확 퍼지고 1918년도에 이제 끝나면서 합스부르크가 망해버려요. 쫓겨나요. 국민들이 쫓아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17개 국가를 지배하던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됐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체코의 땅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크기를. 오스트리아 땅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한 대한민국 땅 넓이에
89%밖에 안 돼요. 예. 알프스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배인데, 2배, 딱 2배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그 시틀러가 그 오스트리아 합병하려고 연설했던 장소고, 여기 있는 장군이 있어요. 유진 장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터키와의 전쟁뿐만 아니고 워낙 싸움을 잘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 재미난 게 되게 많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내에서도 없고, 그냥 주로 다 외부의 용병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좀 잘해줬는데, 터키와의 전쟁하는데 이 사람이 형이 기독교 연합군으로 왔다가 터키하고 전쟁하다 져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와서, 나 이 사람 장군, 왕자거든요. 왕자인데 사보이 공국이라는 곳의 왕자예요. 이제 와가지고 형이 죽었으니까 나 군인 시켜주세요 해서 옵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군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못생겨서 군인 안 시켜줘요. 야, 너같이 못생기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 허우대도 좀 크고 해야 되는데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천재이기 때문에 비엔나에 와서 자신의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비엔나에서 오케이. 그래서 싸워서 터키군을 물리치고, 뭐 그냥 헝가리에서도 터키군이 이기고, 또 옛날에 이제 터키한테 져가지고 엄청나게 그 연합군이 많이 죽은 데서 또 이기고 해가지고 장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4명의 황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필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비엔나에 있는 궁전보다 가장 높은 장소에 자기는 신이다 해서 이런 궁전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벨베데레 궁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잘 보이니까, 비엔나 시내가 밑으로 잘 보이고 저기 알프스 지나가는 게 보이니까 높은 알프스는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이 사는 영역, 신이 사는 영역을 지키는 뭐 스핑크스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술을 수집을 많이 하고요, 책을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의 그림 다 사고 책 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그림도 이제 걸려져 있는 거죠. 구스타프 클림트, 그 유명한 19세기의 비더마이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자가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그린 그림들이잖아. 이 사람 다 여자 그림이에요. 그 당시 금기시했던 여자의 나체 그림, 막 뽀뽀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파격적인, 이게 하면 안 되는, 어디 뽀뽀하는 그림을 그려, 키스하는 뭐 이런 걸 그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동양적이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링거리 사업을 할 때 링에 있는 그 수많은 건물들, 뭐 미술사 박물관이라든가 왕궁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림을 다 그렸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술사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해요. 모든 고대에서부터 뭐 르네상스 뭐 시대의 그 그림을 다 습득해가지고 자신만의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이고 장식적이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엔나 가면은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을 다 보려면 한 5일 걸려요. 5일. 여기저기 되게 많아.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의 책들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 유진 장군이 가졌던 것들하고 비엔나 왕실에 있었던 걸 하고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는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 박물관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좀 들어가다 보면 왕실 최고의 문화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의 귀족들이 뭐 골프가 있어, 뭐가 있어. 주로 최고의 스포츠, 최고의 귀족 문화, 그다음에 그 아들하고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냥, 승마죠, 승마. 여기는 최고로 좋은 말을 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이게 리피짜나라고 하는 말인데, 스페인 말하고 지금 그 크로아티아 쪽에 있는 말하고 교접해서 생긴 건데, 처음에 태어나면 검은색, 3년 지나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좋으니까 말 갖고 재주 부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완벽하죠. 합스부르크 답다 할 때 이걸 얘기해줘. 이 구두 하나, 이게 달려있는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말들이 있는 박물관이
중심에 있고요. 왕궁에. 이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돈 많이 주죠. 말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한 6만 원 줘야 돼요. 6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말이 이제 공연하는 거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안 하는데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0만 원 줘야 됩니다. 막 이거 뛰는 거 이런 거 보는데 20만 원 줘야 돼요. 이거 안 팔아요. 엄청 비싸. 이거 말 키우는 동네에 가서 그 목장이 있는데 뭐 찍게 못 해요. 이 C종자가 이제 너무너무 비싸서 하여튼 뭐 팔지도 않고 하니까 구경만 하는 거죠. 네. 밖으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죠. 왕궁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면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은 뭐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런 왕궁을 지키는 수호신들 딱 한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있고요. 밖에서 나와서 보면 저런 모습이죠. 신왕궁이에요. 하여튼 뭐 다 상징이 굉장히 많죠. 뭐 다니다 보면 뭐 저런 중심에 있는 슈테판 성당이 나오는데 눈 감고 걸어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눈에 부딪히는 성당이죠. 뭐 저런 성당 고대 양식은 보통 300년에서 뭐 7, 800년 뭐 걸려요. 완성하는데 지금도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뭐 짓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성당이고요. 그 성당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유럽이라는 도시에 왕궁하고 성당을 빼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여요. 뭐 그래도 다 궁전들이 많은데 귀족들 궁전들. 성당의 중심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사실은 캐톨릭 문화에서는 그 어떤 지위를 얘기할 때 캐톨릭이 우선이에요. 캐톨릭이 그 모든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 왕이나 황제보다 높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불과 한 1, 2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높이 있는 거예요. 캐톨릭 수사가 카톨릭 신부가 왕이라든가 어떤 사람보다 높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 듣죠. 그래서 이제 중심에는 캐톨릭을 대표하는 성당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시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이제 받고 이래요. 뭐 2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30분의 1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왕실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교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저런 성당을 몇백 년 동안 만들게 해서 거기에 모든 경제 활동이 집중되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도 거기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유럽은 카톨릭이죠. 그렇다고 뭐 가서 뭐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다니다 보면 이런 조그만한 이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이 남아있기도 하죠. 가장 오래된 골목. 굉장히 오래된 골목이죠. 뭐 이런 기둥들이 있는 게 마차 다니면서 막 부딪히지 말라고. 이게 마차가 여기 바퀴가 부딪히면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되게 많이 있죠. 거리의 악사도 아주 프로페셔널합니다. 헝가리에서 온 친구들인데 헝가리 그 민족들은 아시아에서 건너갔어요. 어디서 건너갔냐면 이제 바이칼로스 근처에서 건너갔어요. 바이칼로스 근처에 가면 이거 연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하여튼 수준이 이 정도인데 좀 더 가다 보면 또 있고 막 이래요. 이제 음악을 이제 쉽게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허가 받아서 이렇게 다 음악을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엔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비엔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죠. 제가 이제 유럽에 다니다 보면 열흘 이상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런던하고 파리, 비엔나예요. 보통 보름 이상 있어야지 뭔가 이제 바꾸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 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 같은 데서 한 달 살고 파리 같은 데서 한 달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행이
제대로 되고 그 나라 역사 문화를 이렇게 조금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비엔나 꿈의 도시. 왜 꿈의 도시라고요? 자신 있게 이 사람들이 내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음악의 도시, 네? 회의의 도시, 유럽의 역사책, 박물관의 도시, 커피, 카페의 도시, 그리고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10년 연속. 네. 자, 비엔나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